월 100만원씩 투자했지만 10년 동안 12번은 넣지 못했습니다. 아이 학원비가 갑자기 늘어난 달도 있었습니다. 대학 등록금 납부일이 돌아온 달도 있었고 부모님 병원비와 생활비가 겹친 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45세에 2억 원으로 시작한 이 계좌는 TQQQ가 약 48세, 6개월, QLD가 약 49세 한 개월에 처음 10억 원을 넘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TQQQ 계좌는 10억 원을 넘긴 지 2달 만에 약 5억 3천만 원까지 다시 줄었습니다. 실제 QLD TQQQ의 역사적 월말 가격에 2억 원을 투자하고 매달 100만 원씩 매수했다면 계좌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겠습니다. 조건은 2016년 7월 45세에 2억 원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2016년 8월부터 매달 100만 원을 투자합니다. 다만 10년 120개월 가운데 12개월은 적립하지 못했다고 가정했습니다. 새학기 학원비와 교재비가 몰린 달, 대학 등록금을 낸 달, 가족에게 목돈이 필요했던 달에는 월 100만원 매수를 쉬었습니다. 완벽하게 120번을 넣지는 못했지만 기존 계좌의 주식을 팔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2018년 하락장입니다. 2018년 8월 QLD 계좌는 약 5억 3,900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12월에는 약 3억 6천만원으로 줄었습니다. 불과 넉 달 사이에 약 1억 7,900만원이 사라진 것입니다. TQQQ는 더 컸습니다. 약 7억 8,500만원까지 올라갔던 계좌가 2018년 12월 약 4억 6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계좌가 거의 절반이 됐습니다. 이때는 자녀 교육비도 계속 들어갑니다. 계좌는 떨어지는데 학원비와 대출이자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달은 월 100만원을 넣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투자에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가족에게 필요한 돈을 먼저 쓰고 다음 월급날 다시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2019년 상승장이 시작되자 계좌는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2019년 말 QLD는 약 6억 6,700만원, TQQQ는 약 9억 6,400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TQQQ 계좌가 처음으로 10억 원을 넘었습니다. 45세에 시작해 약 3년 6개월, 나이로는 약 48세 6개월입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폭락이 시작되면서 2020년 3월 TQQQ 계좌는 약 5억 3,200만원까지 줄었습니다. 2달 전 10억 원을 넘었던 계좌가 다시 절반 가까이 된 것입니다. QLD도 약 4억 9,200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하필 이 시기에 가족의 소득이 불안해지거나 생활비가 필요했다면 가장 싼 가격에서 매수를 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계산에서도 2020년 3월과 4월은 월 100만원을 넣지 못한 것으로 잡았습니다. 폭락장에서 매수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생활비 때문에 기존 QLD TQQQ를 팔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시장이 반등하자 2020년 8월 QLD도 처음으로 10억 원을 넘었습니다. 45세에서 약 4년 한 개월 뒤, 나이로는 약 49세 한 개월입니다. 2020년 말 계좌는 QLD 약 12억 7,500만원, TQQQ는 약 20억 4천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QLD 12억 7,500만원, TQQQ 20억 4천만원. 2021년 상승장까지 이어지자 QLD는 약 19억 8,400만원, TQQQ는 약 37억 4,700만원이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TQQQ를 선택한 사람이 완전히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2022년이 시작됐습니다. 금리 인상과 기술 촤락이 이어지면서 2022년 12월 QLD는 약 7억 9,100만원까지 줄었습니다. TQQQ도 약 7억 9천만원이 됐습니다. QLD는 19억 원대에서 7억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TQQQ는 37억 원대에서 7억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상승장에서는 TQQQ가 QLD보다 약 17억 원 많았지만 하락장이 끝났을 때 두 계좌는 거의 같은 7억 9천만 원이 됐습니다. 이것이 레버리지 비중을 수익률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QLD와 TQQQ는 나스닥 100의 장기 수익률을 단순히 2배와 3배로 만드는 상품이 아닙니다. 각각 하루 수익률의 2배와 3배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장기 결과는 시장의 상승과 하락 순서, 그리고 변동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3년 시장이 다시 상승하자 계좌도 회복했습니다. 2023년 말 QLD는 약 17억 3,800만원, TQQQ는 약 23억 7,300만원이 됐습니다. 2026년 7월 기준으로는 QLD 약 38억 5,700만원, TQQQ는 약 61억 9,300만원입니다. 처음 넣은 2억 원과 실제로 적립한 1억 800만원을 합치면 총 투자원금은 3억 800만원입니다. 10년 동안 매달 빠짐없이 넣었다면 총 원금은 3억 2천만원이었을 것입니다.
빠진 원금은 1,200만 원입니다. 하지만 2026년 7월 계좌 차이는 QLD가 약 5,200만 원, TQQQ가 약 6,500만 원이었습니다. 하락장에서 빠진 월 100만 원이 이후 상승장에서 몇 배의 차이로 커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학원비와 대학 등록금을 줄여서 무조건 투자했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40대와 50대의 투자는 자녀 교육과 부모님 지원, 주택대출과 함께 움직입니다. 몇 달 적립하지 못했다고 계획 전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못 넣은 달에 실망해 계좌까지 정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월 100만 원을 120번 완벽하게 넣는 사람보다 12번 쉬더라도 나머지 108번을 다시 시작한 사람이 장기 투자를 이어갑니다. 45세에 2억 원으로 출발했다면 과거 시장에서는 QLD가 약 49세 1개월, TQQQ가 약 48세 6개월에 처음 10억 원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TQQQ의 10억 원은 2달 뒤 5억 원대로 줄었고 이후 37억 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7억 원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10억 원을 가장 먼저 찍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에게 돈이 필요한 달에는 적립을 쉬어도 되고 다음 월급날 다시 100만 원을 넣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45세의 가장 큰 자산은 완벽한 적립 기록이 아닙니다. 몇 번 쉬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월급날과 하락장에서 계좌를 깨지 않을 생활비입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